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늦은 준비는 있어도 쓸모없는 준비는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준비가 80세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요새 가끔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언제 또 병원비가 나갈지 모르는데 괜찮을까? 살아온 세월 동안 부동산도 사고 자식들도 키워놨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땐 왜 그걸 썼을까? 지금은 쓸 엄두가 안 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15년째 고령자 재무 상담을 해오고 있는 심리재무상담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엔 자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 흐름이 끊기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이 함께 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낄 때라고도 했습니다. 노후의 평안함은 결국 내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70대 이후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어떤 돈이 통장에 얼마 정도 있어야 정말 편안한 노후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심리적 안정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통장에 무엇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확실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기준은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상담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의 심리적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들입니다. 어떤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통장에 준비되어 있어야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게 그리고 스스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노후가 되면 수입은 줄지만 지출은 오히려 일정하거나 더 늘어납니다. 특히 병원비나 자녀 지원처럼 예상치 못한 큰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노후 생활은 단번에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노후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 통장에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74세 어르신은 자녀의 결혼 지원금으로 한 번에 2천만 원을 쓰고 나서 자신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습니다. 그 이후론 외출도 줄고 식사도 아끼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생활비와 별도로 준비해둔 현금만 있었더라도 삶의 균형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예상 밖 지출은 한순간에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소 3년치 생활비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통장에 확보해 두셔야 진짜 의미의 안정된 노후가 가능합니다. 돈이 마음의 안정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긴급 의료비는 따로 구분해 적립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입원, 수술, 장기 치료 등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의료비 지출이 자주 생깁니다. 문제는 이 돈이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나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평균 의료비 중
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본인 부담 비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77세 여성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3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며 비급여 치료와 간병비 등으로 총 45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의료실비 보험도 있었는데 막상 급할 때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생활비 통장과는 별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의료비 전용 예비 자금을 통장에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은 그때 당장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보험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바로 이 의료비 예비 자금입니다. 세 번째, 장례 비용까지 포함한 마지막 정리 비용을 준비하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갑작스런 장례나 요양원 입소 등 마지막 순간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런 상황에 대비한 현금 준비는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유산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정리를 스스로 준비했는가에 대한 심리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장례비, 요양원 입소금, 유언장 작성, 각종 정리 비용까지 포함해 대략 1천만 원 내외의 자금을 통장에 따로 정리해 두는 것, 이건 나를 위한 준비이자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노후는 끝까지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한 준비의 연속입니다. 이 항목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대한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큰 타격을 입는 경우들입니다. 생활비보다도 먼저 챙겨야 할 예외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현금 항목들이었죠.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기준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노후의 심리적 안정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연금형 수입이 매달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한번 모아둔 자산은 언젠가 바닥이 나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은 그 자체로 삶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 지표가 확연히 높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남성은 국민연금 95만 원과 개인연금 70만 원으로 총 165만 원의 월 수입이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비나 예기치 않은 지출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별로 불안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산은 많지 않지만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정기적인 연금은 노후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개인연금, 즉시연금, 주택연금 등 자산을 월 지급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아뒀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꾸준한 수입은 나이 들수록 내 삶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마지막,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금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는 이제 다 컸으니 이젠 나만 생각하자고 말하시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70대 이후에도 자녀 결혼, 손주 교육비, 위기 지원 등으로 자녀에게 다시 돈이 나가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곧 후회로 바뀌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을 자녀에게 보내고 본인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져 다시 빚을 지는 사례도 실제로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둘째 딸의 이혼 위기 속에서 양육비를 도와주기 위해 1천만 원을 급히 꺼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자신의 치과 치료를 미루게 되었고 결국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죠. 자녀에게 마음을 쓰고 싶다면 현실적인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자녀 지원용 비상자금을 따로 만들어 사용처와 금액을 명확히 정해두는 겁니다. 이건 가족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실제 통장에 이 기준들을 어떻게 담아둘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습관과 관리 루틴을 제안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자산 기준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생활 루틴, 통장 설계, 심리적 관리까지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 쓰는 습관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통장에 무엇을 넣을지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고 계획대로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목적별 통장 5개로 나누세요. 한 통장에 모든 돈이 섞여 있으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생활비 통장 매달 들어오는 연금, 지출 이체 전용, 의료비 통장 비상 상황 대비, 급여 통장과 별도, 자녀 지원 예비 통장 지출 가능 금액 사전 한도 지정, 장래 및 마지막 준비금 통장 건드리지 않는 보존 통장, 여유 자금 통장 취미, 여행, 나를 위한 지출. 이렇게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두면 심리적으로도 돈을 쓰는데 죄책감이 줄고 위기 때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자동이체와 알림 설정으로 통제 가능한 소비를 만드세요. 자동이체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지출을 시스템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에서 매월 1일 100만 원씩만 자동 이체되도록 하면 그 안에서만 쓰는 훈련이 됩니다. 또한 의료비 통장에서는 5만 원씩 이체해 적립하는 구조를 만들면 비상시기에 대비한 돈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모든 입출금은 휴대폰 알림으로 설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출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통장 점검의 날로 지정하세요. 돈은 관리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의 날을 정하세요. 특히 셋째 주 금요일처럼 정해진 주기를 두면 귀찮음도 줄고 루틴화되기 쉽습니다. 이날은 다음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돈은 기준 안에 있는가? 의료비 통장은 잘 쌓이고 있는가? 자녀 지원 통장은 과도하게 쓰이지 않았는가? 장래 준비금 통장은 손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가? 네 번째, 가족과 통장 대화를 정기적으로 나누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재정 상황을 숨기거나 말을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원하지 않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해 놨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이자 가족에게 안심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어려워질 때 내 통장에 이런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어. 다섯 번째, 돈을 쓰는 기준을 내 건강에 맞추세요. 노후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는 자식보다도 미래보다도 현재의 내 건강과 감정, 평안을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치과 치료를 미루거나 안경을 바꾸지 않거나 운동을 아껴버리면 그 뒤엔 더 큰 지출이 생깁니다. 현금은 단지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건강에 드는 돈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통장이 나를 지켜주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보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삶에 적용하면 현금이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안정과 자유를 주는 도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이후 통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5가지 기준과 그 기준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와서 뭘 하라고? 지금 가진 것도 빠듯한데 이 기준들을 다 어떻게 맞추지?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은 준비는 있어도 쓸모없는 준비는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준비가 80세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준비가 단지 돈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나만 믿고 살았지. 근데 지금은 돈 없으면 내 말도 작아져. 그게 제일 서럽더라고.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힘든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병원을 다녀오고 외식 한번 하고 손주 용돈 10,000원이라도 주고 나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게 진짜 노후의 자유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자유로운 삶은 가장 단순한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삶이란 내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통장의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동산보다 현금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마 누구보다 명확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크고 비싼 자산이 아니라 작지만 유연한 자산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산은 많은 돈이 아니라 적절한 돈이라는 것. 그 기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정리한 셈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기준을 삶에 적용하는 용기입니다.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용기, 가족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는 용기, 나를 위한 지출을 스스로 허락하는 용기.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예상보다 더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번 중심을 잡으면 오래도록 그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중심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부터 함께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통장을 용도별로 나눠보기. 의료비와 장례비, 자녀 지원 비용을 구분해보기.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손으로 써보기. 셋째 주 금요일을 통장 점검일로 정하기. 자녀에게 간단한 재정 현황 메모해두기.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그리고 지금의 불안감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집중은 그 자체로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계속 도움 드릴 겁니다. 끝으로 철학자 빅터 프랭클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바로 태도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여러분의 태도는 이미 노후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채널은 그 길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